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노인복지관에 대한 변화, 특별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인복지관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Why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노인복지관이 또 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변화라는 그러한 단어를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인지, 변화라고 하는 것 속에 우리가 생각할 많은 어려움, 또 나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회복지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노인복지가 무엇일까요? 한번 이번 시간에 좀 더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프레임을 갖고 함께 생각했으면 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대재앙이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켰죠. 첫 번째, 소비의 변화와 그리고 경제 위기 속의 지속, 감염병의 재출현, 국제의 공조, 우울증, 앞에 약자를 따서 코로나의 약자를 한번 따봤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How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삶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우리의 삶인지 이 시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Why와 How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했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What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떠한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 How와 What에 대한 또 차이는 무엇인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이것이 우리의 큰 고민이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새로운 복지의 경영에, 그리고 복지의 마케팅에, 그리고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새로운 영역을 노인복지와 함께 깊이 연구해야 될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패러다임은 새롭게 바뀌고 또 다른 패러다임이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우리는 어떻게 적응하고 나아가야 할 것인지, 이것이 우리의 과제고 우리의 일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두 가지가 항상 혼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적으로 갈 것인지, 또 목표라고 하는 그 하나의 범주 안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나아가야 될 혼재 속에 오늘의 현실을 새롭게 조명하는 시간 되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정체성의 혼란을 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Who am I에 대한 노인복지의 정체성,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사회복지의 정체성, 더 나아가서는 나의 정체성의 혼란 속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지치고 또 주저앉고 또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잊지 말고 나 자신의 Who am I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사회복지관의 역할은, 특별히 노인복지관의 역할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바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지, 이 밸류, 가치의 문제를 함께 우리는 고민하고 함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령 친화산업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과연 AI와 IoT 그 이외에 4차 산업혁명이 어디까지 우리는 기대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인지 깊이
우리가 생각하는 고민을 한번 오늘 새롭게 한번 새로운 각도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4차 산업혁명은 노인들에게 무의와 고독과 빈곤과 질병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무의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평생 교육과 더 나아가서는 또 자율준행차, 무의화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고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음성인식이라든지 AI 비서라든지 애완 로봇, 또 커넥티드 홈, 스마트 시티, IoT를 생각할 수 있겠죠. 질병 같은 경우에 볼 때는 우리가 나름대로의 웨어러블과 빅데이터, 게놈 백신, 인간세포, 도감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빈곤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특별히 기본적인 보장을 얘기할 텐데요. 이 노동의 보장과 일학습 병행에 대한 직무훈련 보장과 또 고용 매칭 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벌써 시작되었고 우리의 삶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속에 노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과연 AI는 노인과 우리 사회에 무엇을 기대하고 또 무엇을 주고 있는지, 또 우리가 AI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나아가야 될 방향도 생각하게 됩니다. 노인복지관의 운영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속에 우리가 노인복지라고 하는 특별히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나아가야 될 방향과 또 어디까지 또 그들을 위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새로운 조명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복지의 변화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죠. 특별히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그 가운데 이 코로나19는 4차 산업혁명을 폭발적으로 앞당길 촉매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4차 산업혁명의 빅데이터를 비롯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비롯해서 그 외에 많은 미래를 분석하고 데이터 과학과 또 IoT, 사물 인터넷 등 많은 부분이 우리의 복지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과 복지의 변화 속에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휴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온오프에 대한 혁명을 일으켰고 온라인에 대한 혁명을 일으켰고 또 오프라인의 혁명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매슬로우의 욕구요 이론을 보면 생리적 욕구와 안전과 소속과 존경과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차 산업혁명과 복지국가 속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4차 산업혁명이 나가야 될 것인지의 복지의 변화를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보면서 새롭게 조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특별히 4차 산업혁명과 노인복지관의 변화 속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을 것이고 고령화와 대책과 특별히 4차 산업혁명과 고령사회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복합적이고도 면밀한 분석이 미진한 오늘의 4차 산업혁명의 한가운데 있는 노인복지의 현실을 새롭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에 따른 주요 문제점이 있고요. 변화가성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특별히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제일 높은 오늘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미래 노인복지 서비스의 전망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고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고 또 기관별로 우리의 각자의 미션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복지관과 지역사회 복지시설이 장기간 휴관하고 취약 어르신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독고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 가구의 대면 서비스 제약이 발생해서 돌봄의 사각지대가 우려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바로 새로운 일상에 대한 대응 체계가 필요한 오늘의 시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복지 정책의 환경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복지 서비스에 대응해야 되며 스마트 복지의 TF를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나아가서는 복지 서비스와 첨단 기술의 접목과 복지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고,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스마트 복지를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이 코로나19, 이 사태를 계기로 바로 노인 돌봄 체계도 새롭게 조명을 받아야 될 것이고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커뮤니티 케어의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이 돌봄을 공공 영역으로 인식하고 돌봄 서비스의 방식 변화에 대한 제도권의 논의가 더욱더 심각하게 그리고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이루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새로운 결과물로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비포 코로나19와 그 다음에 애프터 코로나19의 사이에 우리는 윗 코로나19를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삶 속에서 바로 우린 정체성의 혼란이 무엇인지, 또 왜 변화를 해야 하는지, 이 변화가 왜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 지속 가능한 변화를 우리는 만들어가고 또 지속 가능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계속 스터디하며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노인복지 간의 변화 속에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마케팅의 이해와 마케팅의 필요성과 마케팅의 특성을 좀 더 미래지향적인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며 새롭게 조명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마케팅이 무엇일까요? 마케팅은 마켓 플러스 ing입니다. 이 마케팅에 대한 특별히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ing로 현재 진행형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마케팅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첫 번째는 고객인 대상자, 이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마케팅의 기본이다. 누구의 욕구요? 대상자, 더 구체적으로 고객, 또 다른 용어로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춰서 나가는 것, 이 부분이 사회복지 마케팅이다 라고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치의 교환 과정이기 때문에 바로 관계의 지향성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회 지향성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Y이론의 패러다임의 새로운 이러한 도입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X이론과 Y이론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었죠. 특별히 복지와 특별히 이러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아갈 때는 어떠한 X이론에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같이 동참하고 같이 이 부분에 함께 코워커가 될 수 있는 협동이 될 수 있는 그런 Y이론의 패러다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복지 마케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략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객관계 관리에 대한 마케팅, 그렇죠? CRM이라고도 하죠. 그러한 부분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또는 뭐 기업 연계 마케팅, CRM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CRM과 또 나가서 CRM이 두 가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고객 관계 마케팅, 기업 연계 마케팅,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마케팅도 우리는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고 가장 우리가 주목을 받아야 되고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인터넷 마케팅입니다. 인터넷 마케팅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떠한 부분에서 이러한 또 마케팅이 이루어질 것이고 특별히 소셜 마케팅은 또 어떠한 맥락에서 이 부분과 접목점을 가져야 될 것인지 이 부분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새로운 마케팅 기술을 습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꿈을 꿔야 될 이런 4차 산업혁명 속에서의 새로운 마케팅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매우 유의미하고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객 감동의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에 대한 부분의 영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나중에 꼭 이 영상을 보시길 바라겠고요. 특별히
이 기부금 중에 유산이 가장 큰 액수의 기부금이 될 곳이 바로 미국의 경우 12%가 유산을 사회복지 또 이런 사회에 기여한다고 하고 기부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그러한 맥락으로 복지 마케팅의 전략으로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보시길 바라는 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고객 감동을 통하여 세계 최고의 서비스 기관으로 30년이 넘도록 그 일을 또 그 영역을 그 서비스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의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바로 우리의 복지 마케팅의 전략과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진정한 리더들이었구나. 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예시가 되고 만들어지고 또 모든 사람들의 롤 모델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자료를 참고했지만 주 참고 자료를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카톡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